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와 정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을 뿌리째 뽑기로 했습니다. 이미 맺기로 한 LH와 전관 업체의 용역 계약까지 취소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모두 11건 648억 원 규모인데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말 이후에도 LH가 정관 업체에 몰아준 일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더 이상 LH 자체 혁신에만 맡겨두지 않고 직접 칼을 들이대는 모양새입니다. 정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신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이 밝혀진 이후 오늘까지 약 3주간 LH 전관업체들이 LH의 설계와 감리 용역 총 648억 원어치를 쓸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관들의 안전 불감증이 주요 이유로 지적됐는데도 제19 퍼주기가 계속된 겁니다. 우선 LH의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 그리고 나아가서는 LH라는 공공의 기능과 업무에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지. 이에 정부는 전관업체가 수주한 648억 원 규모의 설계와 감리 용역 11건에 대해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관업체의 경우 계약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관이 취업할 수 없는 대상 기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감리업체에 근무 중인 LH 전관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감리 인력이 부족해 LH 전관 빼면 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토부와 LH가 연 긴급회의에선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극약 처방까지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 LH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고 지금처럼 분양해갖고 이익 나는 걸로 공공주택 하는 건 다 지방에다 넘기고 중앙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공공주택만을 하는 이런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는 오늘 10월 전관 카르텔 철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LH의 고강도 혁신 없이 전관만 탓해봐야 공연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이 나오곤 있지만 철근 빠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LH는 철근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입주자들 사이에선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의 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기둥 302곳 가운데 126곳에 철근이 빠졌습니다. 보강공사를 앞두고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임시 기둥이 곳곳에 박혀 있는데 입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하지. 이사 갈 생각도 따님 혹시 하세요? 네. 철근이 누락된 단지에선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8일 동안 20개 아파트 단지에서 접수된 계약 해지 신청 건수는 총 47건이었습니다. 앞서 LH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5개 단지를 고의로 누락한 뒤 뒤늦게 발표했는데 이들 단지에서 12건의 해지 물량이 나왔습니다. 입주민 채팅방에서도 해지할 예정이라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계약 해지 신청은 모두 임대주택에서 나왔습니다. 입주를 했더라도 이사갈 집을 구하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양을 받아 입주한 사람들은 이미 소유권이 옮겨진 데다 한 번 사용한 청약 통장을 복구하기도 어려워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해도 청약권이나 주택 청약 이런 거나 다 날라갔잖아요. 생초 같은 것도 이제 없고 여기서 살려는 이미 소문도 나버릴 대로 다 나버려가지고 저희 재산권에도 침해를 받고 그래서 좀 갑갑하죠. LH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지만 입주민들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비공개 일화도 공개하며 친분을 드러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4일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SNS에 두 정상을 모시고 다음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회의는 한국에서 열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 준비 때부터 다음에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미국, 일본 측과 사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등 3국의 국내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먼저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 간 친분도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약식 회담 직전 산책을 제안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에게 자상하고 엄한 아버지를 둔 점이 닮은 점이라고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도 곧 마련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간 기시다 총리는 첫 일정으로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시점이 이달 말로 유력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안전모를 착용한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 내부에 들어섭니다.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도 살펴봅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어젯밤 늦게 귀국한 기시다 총리가 재작년 10월 총리 취임 뒤 처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설비까지 시찰했습니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具体的に時期についてまだ申し上げることは控えて、海洋放出はこの廃炉と福島の復興を進めていくために決して先送りができない課題。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대응에 대해 지지를 받은 기시다 총리는 어민들에게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2,800억 원의 기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국내의 여건을 막바지로 갖추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측에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지만 의제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내일 일본 어민 대표 단체를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직접 설명합니다. 모레 강요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시기도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놓고 후쿠시마 연근의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을 유력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중국은 보란 듯 무력 시위를 감행하면서 밀착하는 한미일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국 정상이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성명을 낸 지 6시간 만에 중국은 대만 인근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의도적으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대만 인근 해상에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이 접근합니다. 경납고를 빠져나온 전투기들은 곧바로 출격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공개한 인민해방군의 훈련 영상입니다. 这是对台独分裂势力与外部势力勾连挑衅的严重警告. 대만 역시 어제 오전 대만 해협 근처에 나타난 중국 군함과 군용기가 각각 9척과 45대에 달한다며 근거리에서 군함을 경계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군용기 26대는 대만 해협 중간선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6시간 만에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최근 남미를 찾은 라이칭더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한 데 이어 한미일 정상이 대만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Today, we've all re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and addressing economic coercion.
중국은 관영 매체 논평을 통해 노골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신화통신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 패권의 바둑돌이 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태국 부총리를 만난 왕이 외교부장은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에서 냉전적 사고를 부추겨 평화를 파괴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경찰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 피의자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출근을 하다가 참변을 당한 거였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사건 당일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이었지만 근무하던 학교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날은 교직원 탁구 연수 2번째 날. 체육부장인 피해자는 기획과 운영을 도맡아 왔는데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체육이 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집을 나섰던 것 같고요. 어떤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한두 시간 먼저 항상 도착해 있는다고. 동료 교사들은 모두가 존경했던 선생님으로 기억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고 힘든 일 있으면 다 도맡아서 하고 솔선해서 다 도와주고 너무 착하고 장교 많고 성실하고 애들 좋아하고 가족들에게는 씩씩한 딸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악착같이 혼자 공부해가지고 이 교사가 돼가지고 또 부모님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아버님께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슬픔 속에서도 자기 일하고. 며칠 전 고향인 부산에 내려와 추석 연휴 때 보자고 한 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틀인가 자고 바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추석에 보자고 하고 헤어졌는데. 유족들은 피의자를 엄하게 벌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울증 진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더욱더 속상하고 일벌백계가 마땅하고. 어제 오후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 최모 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폭행 당시 숨질 가능성을 최 씨가 알았는지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 중반쯤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도 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경계 근무를 강화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전동차 안에서 경찰들이 남성을 끌어내고 바닥엔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다용도 공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 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복합적인 정신분열 증상인 미부나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었는데 4년 전부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찰청은 어제 오후 SNS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을 협박죄로 오늘 오전 긴급 체포했습니다. 어제 저녁 김포에선 10대 남성이 상가에서 흉기를 접었다 폈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잡고 보니 PC방에 가던 고등학생으로 평소 좋아하던 게임 캐릭터를 따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낮에도 약간 이렇게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밀집돼 있으니까 뛰어가거나 뭐 어디 구석으로 피하기도 힘들고. 남자나 여자나 항상 불안하니까 강력하게 그냥 법을 강하게 해놓은 방법밖에 없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보안관 50여 명을 투입해 경계 근무 강화에 나섰습니다. 방검조끼와 가스총을 착용한 보안관들이 2인 1조로 열차 내부를 살피고 역무원 역시 페퍼스프레이,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한 채 역사 안을 순찰합니다.
공사 측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시민을 위협하는 탑승자는 발견 즉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순히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하얀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위에 멈춰섭니다. 조수석에 타 있던 남성이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남녀 무리를 향해 걸어갑니다.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남성은 다시 차로 돌아와 트렁크를 열고 안을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꺼낸 건 70cm 길이의 야구방망이. 남성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무리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합니다. 이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자 남성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다 나와 싸움을 말립니다.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지자 경찰이 출동해 남성과 관련자들을 모두 순찰차에 태워 연행해갑니다. 모르는 사람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7일 새벽 5시 42분쯤. 남녀 무리가 편의점 앞 진열대를 쓰러뜨렸고 정리 과정에서 지나던 남성과 시비가 붙은 겁니다. 대리기사가 몰던 차를 타고 옆을 지나던 남성은 현장에 있던 남녀 무리를 봤는데 그때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난동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이 방망이로 위협은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그랬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야권은 임명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대한 늪이 될 거라며 이 후보자의 의혹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반면 여권은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 반대 뜻을 밝히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되었어야 하며 고위공직자가 아닌 범죄자로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에겐 거대한 늪이 될 것입니다. 임명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동관 씨에 대해서는 끝까지 검증하고 그 거짓을 밝혀낼 겁니다.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방통위, 국정원, 교육부 등 13곳을 지목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흠집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솔직해지십시오. 방송 장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가 두려운 것 아닙니까? 무차별적인 인사 발목 잡기는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23일 퇴임하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에 맞춰 이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열왕야랑 정치부 유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단속. 이거 무슨 단속입니까? 네, 바로 내부 총질입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승선 불가 발언 얘긴데요. 이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공천권을 내세워서 의원들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죠. 이 사무총장이 이런 해석을 일축하는 과정에서 내부 총질이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의원들 몇 분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당을 편애하고 당을 조롱하고 모욕을 했어요. 당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문자 보여드릴까요? 자.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내부 총질 단어로 검색을 해서 문자를 보여주면서 당원들 항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무총장은 정확히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이 사무총장은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을 언급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해온 윤상현 의원을 겨냥한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의원은 당을 위해 하는 말이라며 수도권 위기론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이라는 배가 잘못 자초되거나 어려워지면은 누가 가장 먼저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저희 같은 인천 지역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십시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편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을 정비해서 이 총선을 치러야 하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계속 위기가 언급되면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아직 총선 체제로 전환된 건 아닌 만큼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당 안에서 그 발언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나 다른 또 이견이 표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다른 소란이 없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정권 따라 극과 극,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정권에 따라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회의를 두고도 여야의 평가는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노력이 오늘 새로운 대전환이라는 정점을 찍은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입니까?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다른 회담들 때는 어땠습니까?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야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미 동맹의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결속을 다진 회담이었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라는 참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때는 어땠을까요? 미국 대통령은 그때도 지금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는데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각각 이랬습니다.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광부회입니다. 여야만 바뀌었을 뿐인데 평가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네, 회담 결과를 정쟁 소재로만 삼는 모습인데요. 국민들이 이런 평가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정쟁보다는 국익을 우선순위에 둬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나랑이었습니다. 만 10살의 나이로 과학영재학교인 과학고에 입학해서 화제를 모았던 IQ 204의 천재 소년이 반년 만에 자퇴를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자퇴 이유로 들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백강현 군 측은 지난 18일 백군이 올 초부터 다니던 서울모 과학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됐다고 유튜브를 통해 밝혔습니다.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가는 본인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며 작곡 등 창의적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백군 부모는 백군이 다니던 과학고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메일을 받았다고 추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메일에는 백군이 중간고사에서 수학 문제를 한 개밖에 풀지 못할 정도로 학업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에 올린 영상이 학생들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백군 부모 측은 자퇴 이유가 학업 부진이 아닌 학교 폭력 때문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백강현 군에게 너가 여기 있는 것은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같은 면박을 줬으며 인신공격도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 고발 직전까지 갔던 심각한 학교 폭력이 있었다며 학폭위를 열려고 했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자신들이 양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군 측은 구체적인 학교 폭력 내용은 추가 영상을 통해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여자 배구계가 어느 때보다 시끄럽습니다. 학교 폭력 논란으로 국내 배구계에서 퇴출당한 이다영 선수가 김연경 선수에게 과거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이 불화설을 폭로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과거 김 선수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공개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김연경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다영은 어제 김연경의 팬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김연경이 욕을 입에 달고 살았고 자신을 심하게 비하했다는 주장입니다. 쌍둥이 자매는 최근 자신들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학교 폭력이 있었지만 현재 알려진 내용은 너무 과장됐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이었던 김연경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선 자신들이 피해자였다는 주장입니다. 이재영은 최근 인터뷰에서 동생인 이다영이 2년 전 김연경과의 갈등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3년 전 한국생명은 해외에서 복귀한 김연경과 최고 영입 선수로 손꼽힌 이다영이 이적해와 우승 후보로 각광받았습니다. 손발이 잘 맞아서 조금 깜짝 놀란 것도 있고 아무래도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걱정 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얘기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다영은 내부 갈등이 컸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김연경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었다며 휴대폰 화면 캡처본도 공개했습니다. 김연경의 소속사는 나흘 전 악의적인 보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쌍둥이 자매의 폭로에 대해선 추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한 달 전입니다. 출근하던 여성이 스토킹하던 남성의 흉기에 찔려서 집 앞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집은 경찰서와 겨우 2분 거리였는데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자은 기자와 사건을 보도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자은 기자,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해 여성은 출근하려 집을 나섰다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에게 변을 당했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고 딸의 비명에 달려나온 모친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전 남자친구 A씨였는데요. 첫 교제 기간은 5달 남짓으로 짧았는데 A씨의 만나달라는 부탁에 다시 만났고 지난 2월에는 차 안에서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또 피멍이 드는 폭력도 있었습니다. A씨가 피해자의 회사로 이직하면서 집착이 더 심해졌는데요. 두 사람의 당시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스토킹하냐고. 계속 싫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고. 전화도 그만하고 카톡도 그만해. 아침에 집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따라오는 게 그럼 제대로 된 거야? 나는 잘 출근하고 있나 확인하러 간 거고. 확인하러 간 거? 웃기지만 너 나 계속 따라왔잖아. 나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신고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까? 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데이트 폭력을 했던 지난 2월에는 경찰 조사도 받았었고 피해자 집의 주변을 배회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도 됐습니다. 하지만 4시간 만에 풀려났었고 다음 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A씨가 이마저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겁니다. 접근 금지 명령 기간에 벌어진 일인데 범행,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요. 이 접근 금지 명령은 6월 10일부터 2달 동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경찰이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와 이 긴급 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반납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워치 반납 나흘 만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가 아쉬운 점은 만약에 저희가 그런다 한들 그건 경찰서에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잠정 기간까지는 차고 계세요라고 말하는 게 경찰의 도리이지 않았나 싶어요. 또 수사당국이 데이트 폭력 전과도 있던 A씨를 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분리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라고 해서 한 달간 가둬둘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위험성을 그리 높게 판단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이 스토킹 살해범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A씨는 살인과 특수상해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싱글맘이어서 유족들은 남겨진 딸이 걱정입니다.
그 어린 딸은 이제 엄마를 평생 못 보는데 38살에 그렇게 죽어서 엄마를 못 본다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걔가 평생 안 낳았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건 유족이 인터뷰 말미에 제게 당부하신 게 있는데요. 스토킹은 살인으로 연결되는 엄한 범죄다. 또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을 다 해치하는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올 여름 들어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연기됐던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꺾이면서 이달 안에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2급은 결핵과 수두처럼 격리가 필요하지만 4급은 독감처럼 관리하는 겁니다. 내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모은 뒤 이르면 오는 23일인 수요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등급이 하향되는 시점과 방역 완화 내용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당초 감염병 자문위 회의는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커지며 연기된 바 있습니다. 확산세는 최근 다시 둔화됐습니다. 7월 셋째 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직전주보다 35% 넘게 늘었지만 그 이후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은 0.8%까지 낮아졌습니다. 4급으로 낮아지면 코로나 확진자 수 집계를 하지 않으며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외계층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용 지원이나 치료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계층들에 있어서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또 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편 기존보다 돌연 변이가 30여 개 많은 새 코로나 변이가 발견돼 세계보건기구, WHO 감시 대상에 추가되는 등 재유행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린 뒤에도 그 흑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남탓만 하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고 감사원은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다른 나라에서 열렸던 잼버리 대회들을 살펴보면 이번처럼 혹독한 날씨, 불편한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달리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성패를 갈랐는지 세계를 보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스카우트 대원 4만여 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거친 강물에 몸을 던지고 광활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짜릿한 야외 체험과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더위를 날립니다. 한복 is Korea traditional clothes. 100년 넘게 이어진 잼버리 대회는 전 세계 10대 스카우트 대원들이 교류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개최 국가엔 문화 관광 홍보의 기회가 됩니다. So here's the front of the house where you have to take your shoes off before entering the house. 과거 잼버리 결산 보고서들을 살펴봤더니 항상 날씨가 야외 캠핑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2011년 스웨덴에서는 행사 초반 습한 날씨가 변수가 됐고요. 2015년 일본 야마구치에서는 40도에 달하는 고온다습한 날씨와 태풍으로 열사병과 수막구균 감염병까지 돌았습니다. 2019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잼버리 또한 천둥 번개 때문에 일부 일정을 취소해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모두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세밀한 준비 덕분입니다. 스웨덴은 인프라가 갖춰진 장소를 캠핑장으로 골라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하수관과 전기선로 재정비에 주력했습니다. Since we did all the preparations this spring, we're able to use all the electrical equipment that we use at home. 일본은 긴급전화 잼버리 110을 운영해 위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렸고 미국은 행사 중 대원들에게 날씨를 중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했습니다. Next 3 days, we do have a chance of rain and thunder every single day. 화장실과 샤워실을 각각 2,000칸 이상씩 마련해 위생에 주력한 미국과 달리 새만금 잼버리는 역대 최다 인원 참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위생시설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No hay taza y hay que hincarse al parecer.
새만금과 비슷한 간척지에서 대회를 진행한 일본은 새만금 잼버리의 3분의 1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회의나 출장 등에 쓴 비용은 3억여 원으로 1%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전체 예산의 20%를 부지 정비에 쏟았고 17%는 식자재 준비에 썼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준비위가 과거 선례를 알면서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펑펑 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모적인 설치물인 경우에는 일회성적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과다 집행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감사해서 집중도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전당위 감사를 통해 비슷한 대규모 행사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세계를 보다 전혜정입니다. 전시회를 눈으로만 즐기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그림에 드러누워 감상하는 조각상까지 오감을 자극하는 미디어 아트가 MZ세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팔랑팔랑 종이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흩날립니다. 관자놀이에 손가락을 올리고 눈을 깜빡이며 지그시 관객과 시선을 맞춥니다. 체코의 대표적인 화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이 영상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그림 속에 들어간 듯 관객들은 명화 속 인물들과 함께 사진과 영상을 찍어 SNS에 게시합니다. 움직이는 그런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좀 친구들한테도 보내주고 그러고 싶어서 SNS에 이따가 올릴 예정이긴 해요. 작품에 대한 해설 없이도 한편의 영화처럼 이해되는 게 미디어 아트의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이걸 끼고 들어야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건데 이 미디어 아트는 영상만으로도 이해가 되고 뭔가 좀 더 감동이 받는 그런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 전시는 공간의 한계도 뛰어넘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물 안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옮겨놓은 듯한 전시도 인기입니다. 관람객은 바닥에 드러누워 천장부터 바닥까지 가득 찬 조각상을 감상합니다. 그 작품 속에 들어온 것처럼 되게 몰입도가 크고 또 음악이 크게 틀어져서 그 특유의 영적인 분위기도 같이 연출이 되는 거, 그런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인기 연예인들이 팬들을 위해 사진전 행사를 많이 열어왔지만 이젠 미디어 아트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수 아이유의 미디어 아트는 독특한 전시로 주목받았습니다. 예술과 디지털의 결합으로 탄생한 미디어 아트가 그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강한 소나기에도 더위는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이 폭염특보가 여전한 가운데 해가 진 지금도 푹푹 찌는데요. 오늘 밤도 무더운 열대야가 발생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덥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2도, 대구와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이 더운 만큼 대기는 불안정합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집중호우 형태의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비 소식도 잦습니다. 화요일에 중부를 시작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2, 3도 떨어지겠지만 폭염을 꺾진 못할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미일 3국이 새 시대를 연 건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당장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북한은 다음 주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딴지를 걸고 나선 겁니다. 방류가 임박한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도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도 과제입니다. 활짝 돛을 편 한미일 협력체엔 순풍도 불겠지만 이 같은 암초도 적지 않을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본 게임은 이제 시작.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